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벌써 1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2천 몇백 명으로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 많이 잡는 곳은 2만 명. 2만 명까지. 예. 지금 상황이 아주 어지럽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시작이 됐잖아요. 예. 이게 처음 터진 그 시위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불거졌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보면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상업 중심지, 우리 같은 시장가, 상점가, 예. 그랜드 바자르라는 곳이 있대요. 예. 여기서 시위가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네. 처음에 이제 상인들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불만을 가진 건 물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아무도 살아오질 않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고 자국 화폐 가치가 사실 휴지 조각 가깝게 되고 예. 거기서 불만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위에 국민들, 학생들, 직장인들 세대를 막론하고 이제 막 이게 퍼지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전국으로 퍼진 거고요. 예. 지금 이란 내 31개 주가 있는데 여기에 수백 개 도시에서 이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위대 요구는 경제적 어려움, 여기까지만 갔으면 이란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걸 넘어서 정권 교체, 그 체제 변동, 여기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신정일치라고 하죠.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는 나라.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아예 없애자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종교 최고 지도자이자 실질적 통치자인 아야톨리 하메네이 아예 쫓아내자라는 요구도 일부에서는 나옵니다. 예. 이 아야톨리 하메네이는 1981년부터 지금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오래됐네요. 예.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89년에 최고 종교 지도자에 오르면 이건 종신직입니다. 예. 죽을 때까지. 근데 이분이 1939년생이에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시위대에서 모든 시위대가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메니 물러가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고 이걸 정부는 총칼로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말씀하신 대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게 보는 데는 2만 명 그리고 16,000명 이상이 이제 체포됐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총격받은 시위대들이 병원 같은 데로 이제 가니까 병원과 응급실에서 우리가 보기 힘든 처참한 이제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 대사관들, 미국,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자국 국민들에게 이란에서 철수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네. 이런 장면들이 어떤 화면이나 그렇죠. 어떤 이제 증거물로 이렇게 예. 좀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만큼 좀 내부적으로 네. 그런 좀 통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나. 통제도 이런 심하고 추측이 드네요. 예, 외국 언론인들이 진입하기도 힘듭니다. 힘들고. 예, 그리고 예.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영상들을 예. 저희는 또 언론인 입장에서는 요즘에 워낙에 AI 가짜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들이 걸러야 필요해요. 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영상들도 다 이렇게 바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핸드폰으로 찍어서 예. 동영상으로 바로 업로드만 시켜도 예.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은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결정적으로 인터넷을 막았어요. 다 막아놨군요. 예, 그게 그러니까 제일 안 심각합니다. 되겠네요. 예, 예.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란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부터 예. 계속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워낙 서방에는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가 계속 네.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고 우리나라와도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왜 이거 유가 기름값 못 맞아요.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와도 좀 갈등도 좀 있고 있었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오래돼 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폭발을 한 건지
계기가 요게 있는지. 예. 계기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약간 역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전사를 조금 봐야 되는 게 20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예, 10년여 전에 이란 핵 합의가 있었어요. 핵 합의. 예, 이게 유럽 국가들, 서방 국가들과 이란이 맺은 이제 핵무기 점차적으로 없애자.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맺은 합의였는데 예. 여기에 조항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란이 만약에 합의 사항을 어긴다. 우라늄 농축을 다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참여국 중에 이 핵 합의의 한 참여국 가운데 한 나라만 요구해도 예전에 하던 유엔 제재를 다시 복원한다. 이걸 스냅백 조항이라고 합니다. 스냅백. 예. 예. 그런데 이 조항이 일몰 기한이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 핵 합의가 진전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란이 핵 농축 수준을 뭐 별로 낮추지 않는 걸로 이제 확인도 되고 의심도 되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사찰하잖아요. 이것도 이란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 핵 합의에 참여했던 국가들이에요. 예. 이게 이란의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서 작년 9월에 스냅백을 발동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강력한 10년 전 유엔 제재가 이란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재가 발동이 되니까 이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느냐. 이란의 최고 수출품은 석유입니다. 그런데 이 선박들이 이란 석유를 운송하면 국제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선박보험 가입이. 예.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운송이 그렇죠. 불가능해지니까 예. 석유를 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의 중앙은행에 달러가 이제 슬슬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란 화폐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환율이 막 엉망진창이 되면 보유했던 달러를 좀 풀어서 이 환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되기도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물건값이 다 오르는 거죠. 이란은 식료품, 의약품 다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이게 여기 엄청난 인플레를 불러오고 그리고 국가 예산이 당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는 또 화폐를 막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란의 화폐인 리아라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예. 이게 작년 11월에 1달러당 112만 리알이었대요. 예. 두 달도 안 돼서 오늘 기준으로 달러당 145만 리알입니다. 사상 최저치의 지금 리아라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은 40%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1.5배가 된 거예요. 물가가 다. 예. 뭐 식료품 같은 경우에 70%가 뛰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게다가 이제 작년이었죠. 그 이스라엘하고 교전했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예, 서로 공격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한다고 또 돈을 거기다 더 쓴 거예요. 예. 뭐 이때는 아직까지 스냅백이 작동하기 전이었지만 그러니까 교역도 이제 좀 끊겨요. 저 나라 불안하니까 이란에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역도 원래도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화가 난 거죠. 예.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뭐 후티 반군이니 뭐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무장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무장 세력 지원하는데 지금 돈 쓸 거냐 이런 불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만이 경제적인 불만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불만으로까지 계속 옮겨가면서 이번 시위를 촉발한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계기가 있긴 있었군요. 예. 예.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스냅백이라는 조항이 발동되면서 네.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또 더 안 좋아진 상황이고 예.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물가가 1.5배씩 갑자기 오르니까 어휴. 손님도 안 찾아올 거고 못 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냥 예.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 상점가 그러니까 같은 경우. 결국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 그게 해결 방법은 결국은 이 정권 자체,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란 정부는 지금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이제 뭐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력을 써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직접 진압 명령을 했다. 그다음에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실탄 사격을 승인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을 공격하는 걸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걸 승인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총격 사망자들이 특히 많고 가장 많은 사망자는 30대 미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왔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에서 보기엔 상당히 생경한 모습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이란 정부가 체포된 시위 가담자 많이 체포했어요. 자백 영상을 국영 방송을 통해서 막 자백 영상을 그걸 막 송출하고
그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약식 재판 통해서 처형하고, 그러니까 재판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네. 그냥 처형해버리는 이런 아이고.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통신이 이제 시위 목격자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그 수도인 테헤란 중심부에 대규모 보안 병력들, 무장한 보안 병력들이 쫙 깔려 있고 민병대 대원들까지 깔아놓고, 그래서 도로에 사람이 없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면 이 반정부 행위 자체를 종교 범죄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뜻에 따르지 않았다 이런 예,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특히 국가 전복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는 신에 대한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죄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재판이 당연히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요. 뭐 시위 참가자나 반체제 인사 이런 데 대한 처벌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하.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이게 이 법 자체가 정권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공포 분위기를 유발하는 건데, 지금의 시위가 사실은 이란에서 종종 시위가 일어나거든요. 예. 3년 전에도 있었고 6년 전에도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히잡 시위 뭐 그런 것들도 예, 맞아요. 옛날에 그때도 있었잖아요. 여성 인권, 뭐 경제 정책 이런 데 대한 시위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 시위들은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지까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이란 정부의 어떤 탄압 강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예. 아, 이게 남의 나라 일이라고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 너무 같은데. 참혹하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 등장을 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 개입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했죠. 예. 이 시위 초기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공습할 이미 또 때쯤에부터 있고, 나왔어요. 예. 얘기가. 그래서 이란이 평화 시위대를 총으로 쏜다면 미국이 구출하겠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 미국이 군사 조치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12일에 일단은 군사 조치를 안 하고 경제 카드부터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란하고 무역 거래하는 나라들은 미국하고 거래하면 25% 관세 물거야. 또 예. 예의 관세 카드를 꺼내 예.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관세 카드를 꺼내고도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군사적으로 우리가 공격할 거야를 한 하루 정도 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 다음 날에 시위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소셜 미디어에 우리의 도움이 곧 이란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당연히 미국이 군사 군사 조치하는구나. 개입하겠구나. 예.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뭐 미군 일부 요원들이 철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모두가 군사 조치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때까지의 발언과 결이 안 맞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에서 시위대 사례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처형 계획도 없다더라. 우리가 이걸 매우 중요한 소식통에서 들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럼 이란은 군사작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차가 일단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이제 요 배경이 더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예.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방향이 바뀐 건지, 예,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네. 사실 미군이 이란을 공격한 거는 몇 달 안 됐잖아요. 이제 지난 그렇죠. 6월에 예. 그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분쟁이 나면서 네. 미군이 개입을 하고 예. 또 미군이 개입하면서 또 그게 또 짧은 시간에도 마무리가 됐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전광석화 같이 예. 딱 했잖아요. 사실 이번에는 충분히 이제 들어갈 만한 구실은 생긴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좀 갑자기 또 방향을 튼 건지 그때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유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때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사 공격을 했고요. 예. 명확한 명분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핵기지를 공격하는 거야. 쟤네들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위와 인권이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우리가 익히 보면 보이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에 특히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예. 그런 일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뭔가 먹을 게 있어야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란의 시위가 그럼 미국으로서 명분을 확보할 게 있느냐? 일단은 뭐 시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미국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 뭐겠느냐? 이익이 생기느냐? 를 개입을 봐야 했을 될 때?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병력이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요? 여건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한번 비교해 보자면 예. 베네수엘라는 미국 앞마당 코앞이에요. 예. 항공모함 하나 보내서 공격하기 쉽습니다. 혹은 뭐 플로리다 이런 남부에서 날아가면 되고요. 그런데 이란은 너무 멀잖아요. 예. 그리고 공격도 달라요. 거기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해안에 있었어요. 공격하기가 좋습니다. 테헤란은 이란 내륙에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공격하려면요. 뭐 베네수엘라 그때 원점 딱 가가지고 정말 마두로 대통령만 딱 뽑아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그러면 뭐 핵개발 때처럼 이란 작년에 6월에 공격했을 때처럼 딱 원점 타격한다.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민간인이 너무 많아요. 예. 그때 핵시설은 뚝 떨어진 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벙커버스터 뭐 그런 엄청난 무기들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도심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도 없고 그렇게 지도부를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바깥에 외곽에서라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바닷가에서라도 예. 그게 안 되는 게요. 이 중동에 지금 항공모함 한 척도 없습니다. 미국. 그래요? 예. 이게 미국이 지금 원래 10척의 항공모함이 지금 있어요. 예. 원래 법에 11척이 있어야 되는데 예. 미국이 조선업이 좀 그렇잖아요. 뭐 수리하는 데도 있다고 수리하는 들었습니다.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지금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10척을 갖고 4척이 정비 중이고 3척이 교육 훈련 중입니다. 예. 나머지 3척은 어디 있느냐? 요코하마 일본 기지 하나 있고요. 남중국해 중국 때문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베네수엘라에 한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미국이 우리가 뭐 10척, 11척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운영 중인 건 석 대밖에 없는 안 거군요.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항공모함을 이미 곳곳에다가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 갖다 놨기 때문에요. 예. 지금 운용할 수도 없어요. 중국에서 예. 그럼 거기 가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아니라 아까 전투기 같은 거는 그런 이란의 어떤 지리적 사정 그다음에 뭐 국민들에 대한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투기도 어렵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일단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예. 주변에서도 말립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걸 하고 싶었다고 해도 일단 이스라엘이 미국에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 올해 총선 있어요. 이게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총선 쉬운 상황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자 전쟁도 다 수습 안 됐는데 이란하고까지 또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그 이란 지도부에서도 미국에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예. 미국 내부도 문제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지지층 마가 외국에서 전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나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매번 하잖아요. 예. 특히 중동은 이 마가에서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기억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우리가 20년 동안 헤매면서 우리 군인들만 잔뜩 죽고 거기서 얻은 게 뭐냐는 얘기가 매번 나오는 데잖아요. 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의회 승인도 못 받은 전쟁. 그러면 이 나중에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예. 그럼 그만큼 이길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길 자신이 지금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쉽지 않은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런 군사 공격이라든지 이런 공격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예. 게다가 미국이 개입하면요. 오히려 시위대한테 도움 주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민족 정체성이 되게 강한 나라예요. 반미 감정도 세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예. 이 지금 하메니 정부에서도 시위대를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미국의 조종을 받아서 쟤들이 저러는 거다라고 공격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미국이 정말 뭔가 조치를 한다 하면 이건 시위대를 오히려 곤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공격이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그렇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부적으로 아무튼 좀 반미의 감정이 있기는 있군요. 네, 그죠? 네, 있습니다. 뭐 현 예. 체제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은 예. 뭐 미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뭐 환영할 만한 또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예, 미국 오랫동안 또 척을 저왔던 나라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그런 분명한 감정들도 적지는 않아요. 예. 또 뭐 공격하자니 지금 배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이군요. 아무튼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또 뭐 중동의 카타르나 이런 데는 또 미군 기지들이 또 있고 예. 뭐 또 군사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봐야겠습니다만은. 물론 이게 시위 예. 상황을 저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지 예. 저희가 뭐 시위가 앞으로 더 진전되거나 무슨 또 시위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사실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할지
단정하게 단정은 말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발행을 모든 걸 다 떠나서 네. 이게 시민들이 좀 사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좀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참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개입하기도 거죠. 힘들고 예. 그렇다고 저걸 그대로 놔두자니 예. 또 참 이게 쉽지 뭐 않고. 나라의 이익을 예. 생각하고는 그 다음 문제 갖고 일단 네.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예. 이걸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지 좀 그런 안타까운 답답하죠.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 개입 가능성 근데 끈은 예. 놓지 않는 것 같고 예. 앞으로도 아마 이게 조금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언급은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혹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위대가 정말 끝까지 가요. 그래서 거의 체제를 거의 무너뜨렸다 싶을 때 미국이 딱 들어가서 도움 요만큼 줘서 딱 넘어뜨린 다음에 미국 역시 그 위대하구나. 공을 가져가겠다. 예, 내가 챙길 수 있는 걸 거기서 챙겨서 나오는 그림을 아마 가장 원할 텐데, 예. 그 전에 이제 미국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담하기 쉽지 않고. 그러면 왜 이렇게 군사 개입 얘기를 계속 하는 걸까? 주변에 미국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예. 너무 불안하죠 지금. 이란이 저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면 상황이 이 미국의 주변국 이슬람 그나마 미국과 친한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이란과 맞서는 수니파 국가들. 이란은 시아파죠. 그래서 이 대립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란이 저렇게 붕괴에 될지도 모르는 시위의 상황이다. 이러면 이게 정세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뭐 미워하는 이란일지라도 다른 이와 맞서던 다른 국가들도 일단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독재 국가이지만 사실은 그 옆 나라들도 뭐 그다지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요. 이 시위를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쪽에 좀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 중동의 국가들은.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서는 이 동맹국의 어떤 불만을 잠재우고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실제로 내가 개입을 하든 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여전히 파워 있는 국가야. 내가 한마디 말하면 저게 해결될 수 있어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싶어 하잖아요. 난 평화주의자인데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외교적인 어떤 스킬, 특성 이런 것도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 시위가 정말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군사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의 뒷작업은 상당히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사적으로 말고 기술적인 정보적인 이런 방식을 써서 지금 인터넷 아까 이란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부 띄엄띄엄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란에 끊긴 인터넷을 누가 이어주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어주고 있어요. 또 스타링크. 스타링크를 써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통해서 이거 인터넷을 제공해야 시위대가 고립된다는 느낌을 안 받을 테니까 그 영상을 서로 보면서 분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마냥 이렇게 또 손을 놓고 있다고 보기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란.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또 많은 인명 피해가 더 생기지 않을까 또 그렇죠. 우려도 되고요. 인명 피해가 당분간은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어질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건 뭐 서로가 시위대가 스스로 지금 시위를 그만하지 않는 이상 이란 정부에서 이 탄압을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란의 이런 시위가 과연 체제 전복 혹은 정부를 무너뜨리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를 뭐하고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냐면 1979년 이란 혁명과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9년에 이란이 신정 일치 국가가 됐습니다. 왕조를 쫓아내고 당시에 팔라비 왕조는 친미, 친서구 이제 왕정이었는데 이제 요거를 바꾼 게 79년도의 시위예요.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랜드 바자르라는 그 상점가에서 처음 시위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그럼 그때 시위를 성공시켰던 그때 상황과 지금이 같느냐? 뭐 일어난 지역도 똑같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대가 45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때 상인들은 경제적으로 영향력과 파워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 이란 정권과 이
정권과 결탁한 재벌들이 이미 정치와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의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고요. 예. 무엇보다 이 시위가 좀 이제 앞날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이 시위의 구심점이 되는 세력이 지금 없어요. 예, 상인들이 시작했고 정말 자체적으로 일어난 시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만약 체제 전복을 할 경우에 지금 이 시위를 누가 계속 끌고 가야 하느냐? 혹은 만약에 정말로 시위가 성공해서 체제가 바뀐다 하면 이걸 누가 앞으로 이란을 이끌어 나가고 통치할 거냐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얘기가 나오긴 해요. 예전에 그 쫓겨난 팔라비 왕조의 장남 레자 팔라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 계속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뭐 나도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왕정 복권을 안 하는 대신 내가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정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이제 자임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리고 일부 시위대들은 이 팔라비 왕조의 이 장남을 지지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위대가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왕정도 그다지 좋진 않아서 시위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이 구심점이 되기도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뭐 망명 세력들도 있고 무자헤딘 같은 망명 세력들도 있고 내부에도 군부가 있고 뭐 여러 세력이 있지만 이들 중에 어느 세력도 이 시위대 전체의 마음을 잡기 어려운 단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앞으로 어디까지 더 진전될 수 있을지가 일단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진전되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도 깜깜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다른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다 저게 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해보든 말든.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도 그런 정도의 시위의 앞날이 너무 안 보인다. 네. 그래서 지금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참을 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워싱턴 리포트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